안녕하세요. 금일 AWS 사용자를 위한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방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게 된 베스핀 글로벌 세곱스 그룹의 노영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시장 동향,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보안 리스크들을 살펴보고, 클라우드 도입 시 보안 검토 사항은 어떠한 고려 사항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IAM 구성 방안으로서 수동 점검 방안, 그리고 AWS 컴피그와 시큐리티 허브를 사용하는 예시, 그리고 CSPM 솔루션을 활용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스핀 글로벌에 대한 세곱스에 대한 그 지원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지난해 약 3.9조 원 정도로 성장을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4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성장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고 실제 도입률은 12.9%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산업의 전환에서 기존 비용 관점의 효율화보다는 점차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코비드19로 인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플렉스라에서 수행한 조사에 의하면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요소는 21년도 기준에 클라우드 관리 비용이나 전문성에 대한 요인보다도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우려가 83%로 가장 높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보안 이슈는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 산업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1순위로 보안이 3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입비용의 부담이 31.7%, 성능의 불확실성이 13.4% 정도 수준으로 조사가 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국내외 클라우드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의 고민들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를 높게 생각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보안 리스크를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앞서 동향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올라가고 어플리케이션들이 저장되어지고 있고,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격자들의 목표 또한 클라우드의 자원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리소스의 취약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수많은 공격들이 시도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 유출이라든지 클라우드 자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기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2년 전에 발생했던 캐피탈 원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당시 해커는 보안 설정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오픈소스 기반의 웹방화벽의 취약점을 우회를 해서 해킹을 시도를 했었고, 당시 보안이 취약한 아마존 인스턴스를 찾아서 정보를 유출했었던 내용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때 유출된 정보가 1억 600만 건의 이제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되었었고요. 1억 5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미국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을 했었고, 퍼블릭에 오픈이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케이스였고요. 다우존스 그리고 미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 또한 유사한 케이스로 인한 정보 유출 사례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악용 사례로 전기자동차 생산업체로 너무나도 유명한 테슬라의 경우에도 18년도에 보안이 잘 되지 않았던 쿠버네티스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암호화폐 채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었고, 치밀하게 IP를 숨긴다거나 자원의 사용량을 지나치게 높지 않게 조절을 하는 형태로 자원을 악용했던 사례였습니다. 이 외에도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서버 설정이라든지 계정 관리 등 보안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클라우드 보안은 온프레미스의 보안 모델을 기준으로 위협에 대한 방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클라우드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는 관리형 서비스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한데요. 그만큼 구성이 변경이 쉬운 만큼 잘못된 구성이라든지 실수로 인한 그 구성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확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나 서버리스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 사상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IAM과 같은 새로운 유형은 기존의 계정관리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규모 워크로드를 운영하는 조직일수록 복잡성으로 인한 가시성이 점차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네 가지의 고려 사항과 클라우드의 민첩성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보안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결국 보호 조치에 대한 미비, 그리고 구성에 대한 실수, S3에 대한 어떤 저장소의 정보 유출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트너의 경우 클라우드 보안의 문제가 95%는 잘못된 구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2023년까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실패가 99% 이상이 고객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바라쿠다의 경우에도 실제 그 데이터 보호를 CSP에게 기대를 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 책임 공유 모델에 따라서 고객의 책임 영역이라는 부분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클라우드가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해 보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관리를 잘 하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그러한 다양한 모험 사례들이 AWS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를 잘 지킨다면 클라우드는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책임 공유 모델로 퍼블릭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임 공유 모델은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 프로바이더의 책임 영역과 고객의 책임 영역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CSP는 물리적 보안, 물리 인프라에 대한 장비, 그리고 제공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져가게 되며, 그 외에 계정 권한에 대한 관리,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구성,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운영 플랫폼에 대한 보안은 고객, 즉 사용자의 책임 영역이라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정보보호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 심사를 받으실 경우에 AWS가 제공하고 있는 인프라의 영역은 AWS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영역, 즉 사용자, 고객의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해서만 인증 심사를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도입 시 보안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을 처음부터 잘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베스폰 글로벌 셋옵스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6단계를 정의를 하고 있고, 각 단계별 검토 과정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비즈니스를 준비하실 때 서비스에 대한 타입,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보안 솔루션을 구성을 하고 모니터링 방안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정보보호 컨설팅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식별이 되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의 보안의 경우에도 실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저희와 함께 준비해 나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클라우드를 처음 도입하시거나 스타트업 기업에 제가 주로 가이드 드리는 저희 셋옵스의 상품 영역인데요. 일부 클라우드를 정말 잘 하시고자 하시는 조직에서는 온프레미스의 보안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네이티브 서비스만을 가지고 보안이 가능한지 저희에게 가끔씩 이렇게 자문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현재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일부 기능의 제약들이 있어서 클라우드에서 대부분의 보안 통제는 서드파티와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들이 혼재해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 목적에 따라서는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요 공격 취약점 및 주요 공격 취약점 보호 및 대응, 그리고 서버 보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호, 그리고 클라우드 구성에 대한 형상 관리, 워크로드 보호 영역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의 영역으로 나뉠 수 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갖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온프레미스의 환경에 온프레미스 환경만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솔루션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LB, API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프론트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는 AWS 와프를 통해서만 보안 구성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서드파티의 경우에도 에이전트를 설치를 한다거나 함으로 인해서 VM의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다만 희소식으로 현재 파이어월 서비스가 북미 일부 리전에 런칭이 되었는데요. 곧 모든 리전에 확대해서 제공이 될 것이고, 이는 기존의 방화벽, IPS와 같은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영역인 CSPM과 CWPP라는 가테너가 제시한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보안의 필수 요건들로 떠오르고 있고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즈마 클라우드와 같은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서드파티 솔루션이 최근 들어서 핫하게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IAM에 대한 구성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AM 구성 방안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그 AWS 와레에 대한 소개와 실제 고객사 사례를 통해서 실태들을 짚어보고 IAM 정책이 왜 중요한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AWS 와르, 즉 웰 아키텍티드 리뷰 프로그램은 AWS가 가진 IT에 대한 어떤 기술력, 노하우들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운영에 대한 우수성, 보안, 그 다음에 안정성, 성능 효율성, 비용 최적화, 이렇게 5가지의 필러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범 사례를 기준으로 전체 52개 항목으로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결과 모범 사례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적절한 가이드를 통해서 최적의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클라우드 보안은 IAM, 탐지, 인프라 보호, 데이터 보호, 인시던트 대응 등 5가지 영역에 총 10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지 측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AWS가 제공하는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는 보안 관련 9가지의 영역이 있고 총 111가지의 모범 사례들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장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실제 저희 AWS 사업팀에서 와르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을 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3개사를 샘플링을 좀 해봤는데요. 스타트업인 R사와 P사, 그리고 이커머스 회사인 C사의 사례입니다. 실제 보안 관련 인터뷰 항목으로 3사 모두 모범 사례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충족을 하지 못했고요. 외부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팀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빠르게 진단을 했었고 적절한 가이드를 통해서 안전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기업들의 보안 관리가 많이 소홀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만큼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사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예시로 보여드린 사례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다양한 산업군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한다면 바로 보안 사고나 해킹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서비스와 컴플라이언스 체크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조직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가 보안적으로 안전한지 실제 상시 점검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AWS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IAM 모험 사례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가이드대로 실무에서 바로 체크해 보시고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을 하신다면 안전한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저희 베스핀의 AWS 시큐리티 파운데이션에 정의되어 있는 IAM 관련된 정책과 팔러시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AWS는 표준 정책과 ISMSP에 대한 준수해야 되는 연관 항목들을
도출해서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정책들, 많이 보신 정책들도 있으실 거고 생소한 정책들도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뒤에서 각 섹션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솔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존재를 하게 되고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관리자, 운영자들이 AWS 콘솔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 데서나 접근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보안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된 공인 IP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IAM 설정에서 그 관리형 정책을 별도로 생성을 하셔서 적용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루트 계정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입니다. 루트 계정을 특수 관리자 외에 사용을 제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하셔야 하고요. 루트 계정에서 발급된 액세스 키가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만약 루트 계정에 발급된 액세스 키가 있다고 하시면 그 해당 액세스 키를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루트 계정에는 MFA를 필수로 설정을 하셔야 하고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면 바로 활성화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등록된 MFA 디바이스를 분실하실 수가 있는데 등록된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다시 로그인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계정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용자 계정은 AWS 콘솔에 접근이 필요한 관리자, 운영자, 개발자,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규모에 따라서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에 이르기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마지막 활동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미사용하거나 또는 퇴사자의 계정에 대해서 삭제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패스워드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아주 기본적인 보안 설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스워드에 대한 복잡도, 그리고 최소 길이, 최대 사용기간에 대한 설정, 재사용에 대한 제한, 그리고 본인 패스워드에 대한 변경, 허용에 대한 부분들을 사내 그 내부 IT 규정이라든지 클라우드 규정이 있으실 때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액세스 키에 대한 보안 관리 방법입니다. 액세스 키는 AWS의 CLI 또는 API에 대한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마다 서로 다른 액세스 키를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용도가 끝난 미사용 액세스 키는 바로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액세스 키를 교체해야 하는데 AWS에서는 90일을 기준으로 공고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강화된 인증 적용, 즉 멀티팩터 인증 관련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IAM 정책에서는 MFA는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보안이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AWS 와르에 대한 어떤 고객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클라우드를 처음 도입하시는 경우에 대부분 MFA를 강제화하지 않고 내부에서 권장하시는 형태로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해킹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한다거나 가장 쉽고 강력한 수단으로 통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처음부터 적용을 하실 때 개발에 대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MFA는 강제 적용하시는 부분을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권한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IAM을 생성을 하실 때 관리자, 서버 관리자, DB 관리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자 등으로 업무 목적에 맞는 권한을 부여를 해야 하는데, 예시 화면과 같이 각 서비스 그룹별, 권한별 세분화하여 생성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룹에 맞게 IAM 계정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앞서 사례에서도 권한관리에 대한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케이스 중에 하나로 오늘 세션이 끝나고 나서 직접 권한관리를 점검을 하신다거나 어려우시다면 저희 베스핀의 도움을 받으셔서 바로 개선을 하시길 권고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역할 전환 사용 시 보안 관련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WS 계정 내에서 대부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프로덕션 환경의 리소스에서 리소스에 액세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덕션 환경으로 업데이트 역할로 승격을 해야 하는 경우에 요청자의 계정 IP를 사내망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MFA 디바이스를 통해서 로그인한 사용자만 스위치로를 통해서 접근을 허용하시는 부분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AM에 대한 감사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ISMS 컴플라이언스에서는 2.5.1 항목의 사용자 계정 관리, 2.5.6 항목의 접근 권한에 대한 검토 요건과 매치되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IAM 계정에 대한 주기적 감사를 통해서 장기 미사용 계정을 삭제를 한다거나 설정된 역할이나 정책이 과다하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감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총 20여 가지의 IAM 구성 모범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서비스를 구성을 하면서 보안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모범 사례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를 수동으로 점검하는 부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AWS의 네이티브 서비스로 제공되어지고 있는 AWS의 컴피그와 시큐리티 허브를 활용을 해서 손쉽게 보안에 대한 수준을 점검을 하고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컴피그는 AWS의 리소스 및 변경 사항들을 추적하고 감사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컴피그 룰을 이용을 하게 되면 IAM에 대한 변경 사항이 기준 정책이 위반될 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내역에 대해서 통지를 받을 수도 있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를 쉽게 참조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WS 컴피그 룰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리고 정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리형 규칙 템플릿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람다를 통해서 사용자 지정 규칙이라든지 또는 직접 활용하시거나 관리가 가능한 커스텀 룰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AWS에서 정의하는 IAM에 대한 어떤 모범 사례 이런 부분들을 쉽게 모니터링 구성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피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AWS 관리형 규정 준수팩 중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ISMSP에 대한 기준을 맞춘 AWS 서비스의 컴플라이언스 상태를 진단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AWS 컴피그에 대한 규정 준수팩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보안을 담당을 하시거나 클라우드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AWS 컴피그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규칙을 통해서 IAM 유저 중에 IAM 팔러시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위반 정책에 대해서 탐지하는 화면 예시입니다. 실제 위반한 IAM에 대한 계정의 세부 정보 및 동일 정책에 대한 미준수 리소스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동 점검하시는 방법보다는 매우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AWS 관리형 규정 준수팩 중에 키사의 ISMSP 기준에 맞춰서 법적인 규제라든지 그런 요구사항들을 얼마나 충족을 하고 있는지 직접 평가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화면을 지금 제가 예시로 담아 봤는데요. 클라우드에서의 리소스를 사용을 하면서 국내 컴플라이언스인 ISMSP 기준으로 처음부터 직접 평가를 해서 준수, 미준수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한 리소스 확인을 통해서 같이 제공되는 가이드를 통해 쉽게 구성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WS의 멀티 리전을 사용을 하신다거나 각각의 리전에 접속을 하셔서 구성을 하셔야 되는 단점들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큐리티 허브를 활용하는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허브는 AWS에서 제공하는 보안 상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안업계의 표준이라든지 IAM 모범 사례와 비교를 해서 보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여러 AWS에 대한 계정, 서비스 및 지원되는 타사의 여러 보안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보안에 대한 추세를 분석을 하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보안 문제를 파악하시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허브에서 제공되는 보안 표준은
AWS 컨피그에서 제공하는 AWS 기초 모범 사례라든지 PCI DSS 3.2.1, CIS에서 제공하는 벤치마크 1.2.0에 대한 세 가지 모범 사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보안 관련 문제를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시큐리티 허브의 보안 표준 모델에 대한 평가 내역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IAM에 대한 보안 정책을 위반을 한다거나 했을 때 상세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 리소스에 대한 그리고 계정에 대한 상세 내역들을 JSON 포맷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메디에이션 정보가 포함된 URL 정보를 통해서 보안 설정들을 변경하실 수 있는 그런 쉽게 참조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컨피그와 마찬가지로 AWS의 멀티 리전을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각각의 리전에 대해서 동일하게 시큐리티 허브를 구성을 하셔야 되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SPM 솔루션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관리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듯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자산, 구성, 서비스 배포가 필요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실제 표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모범 사례 및 원청적인 취약점 점검이 매우 중요하고요. 새로운 기술 인프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이러한 보안을 쉽게 통합하여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안의 트렌드가 CSPM, CWPP라는 그 솔루션 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먼저 그 CSPM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파스처 매니지먼트로 클라우드 서비스로에 처음 이제 진행을 하실 때 구성에 대한 많은 실수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위험 평가를 쉽게 관리하실 수 있는 툴로서의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서비스 과정에 끊임없이 변경되는 리소스들에 대한 형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체크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어카운트라든지 멀티 어카운트,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실 때 통합된 단일 콘솔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보안적으로 가시성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메디에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자동으로 점검을 할지 수동으로 점검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CWPP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으로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기술 영역인 컨테이너나 서버리스에 대한 컴퓨터 환경에 대한 워크로드 중심의 보안 관리 및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 설계된 솔루션인데요. 이미지에 대한 부분, 레지스트리에 대한 부분, 오케스트레이터, 컨테이너, 호스트 OS에 대한 취약점들을 관리하시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프로덕션 단계에서도 런타임 방어를 통한 워크로드를 보호하는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CSPM과 CWPP 솔루션을 통해서 자산의 보안에 대한 수준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고, 컨테이너나 서버리스와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취약한 보안에 대한 수준들을 지속적으로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한다면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의 우려를 많은 부분 덜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앞서 소개드렸던 CSPM 솔루션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화면에 대한 예시입니다. AWS 네이티브 서비스의 경우 복잡도가 증가할 경우 통합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을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베스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SPM 솔루션의 경우 베스핀 글로벌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많은 노하우들을 통해서 RQL이라는 용어를 통한 그 쿼리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또는 국내 ISMS 컴플라이언스 또한 베스핀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있지만 멀티 클라우드, 멀티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단일 콘솔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자산에 대한 관점, 컴플라이언스 관점, 그 다음에 데브옵스 관점에서 보안의 수준들을 평가를 하고 자주 실수를 하는 그런 구성이라든지 보안의 문제들을 오토 레메디에이션 기능을 통해서 보안의 수준을 타이트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의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위해서 보안 규정을 만들고 정의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IAM이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중에 디폴트로 구성되는 시큐리티 그룹, 그리고 VPC, 그리고 미관리 리소스들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모범 사례들이 다수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에서 준수해야 하는 모범 사례들을 잘 따르고 성능이나 비용, 그리고 레이턴시 등의 영향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구성하시길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클라우드는 지속적인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실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관리 방안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들을 저희 베스핀 글로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셋옵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세타에서 다양한 고객의 페인포인트들과 모범 사례들을 모아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온프레미스의 단순한 전환이 아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의 전환이나 확장을 진행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디질링 프로젝트를 통해서 AWS의 보안 상품을 구성을 하고 정책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플랫폼 테라폼을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서비스 품질이나 업무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고객의 다양한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 AWS에서 보안에 대한 기술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 보안 파트너로서의 자격인 MSSP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금일 클라우드에서 보안을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보안이 왜 필요한지 이해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본 웨비나에서 다뤘던 IAM에 대한 모험 사례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하셔서 클라우드에서의 기본을 충실히 잘 지키시는 관리자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